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범위 마지막이고요.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위 마지막 부분이고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짤막하게 하고 시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문물 수용을 위한 노력서로 들어갈게요. 조선은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관청으로서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합니다. 첫 번째, 통리기무하문 설치.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과 다양한 문물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관청이 설립이 되는 거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통리기무하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죠. 별기군이라고 하는 거는 신식 군대고, 말 그대로 우리 구식군인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병사들은 굉장히 낡은 옷들을 입었던 반면에 별기군은 막 조총이며 뭐 예쁜 옷들이며 이런 것들 다 갖췄다라고 하죠. 그래서 차별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구식군인들이. 그래서 일어났던 게 우리 교과서와는 별개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배우는 오늘 조선시대 내용은요, 3학년 때 가면 다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한다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미국 등 서양 열강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체결한 조약 명칭은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양 열강과 체결한 조약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우리나라가 서양 열강과 손을 잡은 나라 하면은 미국이고요. 그 조약하면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일본, 청,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은요,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사절단이고요. 조사시찰단.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파견이 됩니다. 미국에는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파견이 되는데, 이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 펜으로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자,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급진개화파는요. 급진개화파는 약간 좀 말 그대로 급진적인 성격이 급한 개화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급진개화파랑은 별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게 온건개화파인데, 이 온건개화파는 누구랑 같이 손을 잡았었냐면 명성황후랑 손을 잡았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명성황후가 실권자였고, 이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온건개화파가 실권을 잡았었어요. 근데 급진개화파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김옥준 등의 급진개화파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에는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전체적인 국가 개혁을 주장하는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갑신정변은요, 3.1천하라고도 불리는데, 왜 3.1천하냐면은 3일 만에 진압됐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라가 급진개화파 손에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진입을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이걸 갑신정변을 진압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청의 개입이 더 심해졌고요. 청과 일본 등의 외세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에 갑신정변을 할 때 우리가 들어와서 도와줄게라고 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세가 불리해지니까 일본 군을 파견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갑신정변을 지금 또 배웠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청과 일본, 영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나서 1895년에 마무리가 지어져요. 그 내용은 주로 농민들이 주도를 했고 그 내용은 정치와 사회개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뭐 신분제 폐지라든지 토지개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세력이 그 당시에 경복궁으로 침투를 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본 세력들을 다 무찔러 버리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계에서는 또 따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은요,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요했고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오 을미개혁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 갑오 을미개혁의 내용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가 있는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3학년 때 가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 을미개혁 전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건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명성황후가 또 시해되기도 해요. 중간에 을미사변. 자, 1896년에는요. 독립협회가 체결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요. 서재필이고요. 지식인들과 정부의 개혁 관료들이 자주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목표로 인해서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고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뭐 진짜 저기 밑에 있는 백정까지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차별받았던 백정까지 다 수용을 해가지고 큰 토론회를 열죠. 시민들의 토론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민중을 계몽했으며 계몽이라고 하는 깨우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회를 설립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자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보수 세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독립협회가요. 입헌군주제가 황제를 두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화정, 황제를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람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를 세우려고 해요. 라고 해서 이 공화정 수립이라고 하는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하는 그런 모함을 저질러요. 글씨가 예쁘게 써지지 않네. 공화정을 수립한다는 모함을 하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고종의 명령으로 해산이 되어버려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평 고종은요. 대한제국을 수립하는데 이 전에 이제 아관파천 있고 을미사변 있고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아관파천 있고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흐름을 잡자면 좀 내용이 길어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좀 선생님이 간략하게 할게요. 그냥 방금 말했던 그 내용들은 그냥 잃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황제에 즉위해가지고 광무개혁을 일으키는데 고종은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걸 반포해가지고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했고요. 그러니까 자주 독립국이라는 얘기는 청나라의 간섭도 없고 일본의 간섭도 없고 러시아의 간섭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간섭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독립적인 국가라고 하는 거를 밝혔고 전제 군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군제를 개편해가지고 황제가 군대를 아예 통솔해버리고요. 중앙군의 군사들이며 군사수며 지방의 주요 도시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 하며 군사수를 엄청나게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입이 언제 와가지고 고종까지 명성황후 살해하듯이 살해할지 모르니까. 자, 그러나 대한제국은요.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국권 침탈을 당하였고 이때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지? 일본이 승리했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아예 가져가요. 조선 지배권을 아예 장악을 하고요. 그래서 청나라든 러시아든 더 이상 조선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 왜냐면 다 졌기 때문에 일본한테. 그래서 국권을 아예 침탈당하였고요. 결국에는요. 1910년에 식민지로 병합이 되죠. 이로써 자주적인 국민국가 건설하려던 대한제국의 노력은 좌절이 됩니다. 여기 황구단과 황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 잠깐 적어놨었는데 지우고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대한국 국제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좀 약간 기가 막힌데 어떻게 기가 막히냐? 자주 독립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 쳐. 근데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서양사 배우면서 모든 나라가요 다 전제 왕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뒤집어 엎었던 허영 시민혁명부터 해가지고 황제권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추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황제권을 강화시킨다는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애초에 지금 될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좀 답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무한한 군권까지 가져요. 네, 군사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고종 황제한테 대들 수 있는 세력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했던 게 대한국 국제고 광무개혁의 내용입니다. 1899년에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요.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한 일종의 근대적인 헌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 분립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고요. 군사, 사법, 행정 등에서 황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죠, 한계점. 자,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면 우리는 지금 뭘 배웠냐면 첫 번째 통리기무아문이라든지 뭐 별개군이라든지 뭐 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뭐 조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이거 다음에 등장했던 거는 갑신정변이 되겠고요.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갑옷 을미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아건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했던 고종을 대신해서 열심히 활동을 벌였고 이 아건파천으로 돌아온 그 고종은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광무개혁 추진, 대한국 국제 반포 이런 흐름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더욱더 부상하고 결국엔 1910년에 식민지가 되죠.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냥 이 조선시대는요. 이렇게 흐름들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넘버링 했듯이 이렇게 흐름을 쭉 잡아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식민지로 빠졌구나 라고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활동지 푸시고 문제들 푸시고 그리고 시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